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2학년 수학 1학기에서 배웠던 1단원, 2단원, 3단원에 배웠던 단원을 모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볼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2학년을 많이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1단원에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단원에서는 세 자릿수 100의 자리가 나오는 것까지 학습을 했죠. 3단원에 나오는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100의 자리를 먼저 배운 거예요. 그리고 2단원에서는 여러가지 도형, 그리고 3단원에서는 덧셈과 뺄셈을 받아올림, 받아내림과 함께 좀 복잡한 식들도 함께 공부를 많이 했죠. 자, 그러면 1단원 한번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에서 배웠던 100 알아보기. 세 자릿수가 되려면 100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수 모형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10개씩 모여 있으니까 10개 모인 10모형. 그 10모형을 10개 모으면 10이 10개 있으면 100모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100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100은 90보다 10 큰 수입니다. 100은 99보다 1 큰 수입니다. 100은 10이 10인수입니다. 100은 10개가 10개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서술형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학이 스토리텔링으로 해야 되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가 돼요. 그래서 말로 수를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각 자리값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524가 있죠? 여기 앞에 있는 5는 숫자 5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500을 나타내는 수가 되는 거죠. 5는 100의 자리 숫자이고 500을 나타냅니다. 여기 2는 10의 자리 숫자이고 20을 나타냅니다. 여기 4는 1의 자리 숫자이고 4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524를 이렇게 500 더하기 200 더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각 자리값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자, 그리고 띄어세기도 학습했어요. 100씩 띄어세기 500, 600, 700, 800 이렇게. 그 다음 10씩 띄어세기 720, 730, 740, 10씩 넘어가는 것. 그리고 1씩 띄어세기 995, 996, 997 이렇게 쭉 가죠. 그리고 999보다 1 큰 수는 1000, 숫자 1000이고 1000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말로도 할 수 있게끔 한글도 쓸 수 있고 숫자도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를 왜 이렇게 내놓냐면 이렇게 숫자 카드가 나오는 서술형 문제가 6학년까지 꾸준히 계속 나와요. 그래서 1학년, 2학년부터도 이렇게 숫자 카드가 나오는 서술형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힘을 계속 길러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서술형 숫자 카드가 나오는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도 1학년, 2학년부터 꾸준히 풀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다면 3학년, 4학년 돼서도 이런 숫자 카드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오는 서술형 문제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서술형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연습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단원의 여러가지 도형 원. 여기 보면은 이 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고든 선과 뾰족한 부분이 없다. 그죠? 그리고 구분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곡선이란 말을 좀 쓰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곡선이란 말보다 구분선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부러져 있는 선을 곡선이라고 하는데, 곡선이 익숙한 친구들은 곡선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구분선, 곡선 모두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과 사각형. 여기는 구분선이 아니고 고든선이 되겠죠. 똑바른 선, 고든선. 이 변은 고든선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다. 그리고 두 고든선이 만나는 점이다. 여기는 사각형의 이쪽 고든선은 변, 그리고 변과 변이 만나는 부분은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듬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칠교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드는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 5개, 사각형 모양 2개로 이렇게 정사각형의 칠교판을 만드는 학습을 보통 모듬 학습이나 요즘에는 이제 모듬 학습을 못 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학습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각형과 육각형. 여기도 구분선이 아닌 고든선으로 되어 있죠. 5개의 고든선. 여기 육각형은 6개의 고든선이 만나도록 그리면 이 도형들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쌓기나무. 쌓기나무는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렇게 위, 앞, 옆, 뒤, 오른쪽, 왼쪽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본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해서 쌓기나무의 모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덧셈과 뺄셈에서 받아올림 있는 계산. 우선은 위에 수 모형이 나왔죠. 여기 수 모형을 보니까 10 모형 2개, 20, 그리고 7개. 그래서 27이 되겠죠. 27 더하기 3개니까 3. 그래서 1의 자리, 우선 낱개를 먼저 더하니까 10개가 만들어졌죠. 10개가 만들어지면 10 모형으로 만들 수 있어서 10 모형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30이 된다. 이런 것을 수모형으로 나타냈고, 그것을 세로식으로 고쳐서 숫자로 계산을 하면 1의 자리 7과 3을 더하면 10. 10이 되니까 10의 자리로 1이 올라갔죠. 그래서 10의 자리를 더하면 30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받아 올림 있는 계산. 여기 앞에는 3개, 저기 낱개, 뒤에는 25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1의 자리 6과 5를 더하면 먼저 10개를 만들면 1개, 낱개 하나가 남죠. 낱개 하나는 1의 자리에 쓰고 수 모형, 10 모형은 3개 있으니까 30이라고 쓰면 되겠죠. 세로식으로 하면 6 더하기 5는 11. 10의 자리 더하면 1 더하기 2니까 3 쓰고 31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도 학습을 했어요. 앞에 보면은 37, 10모형 3개, 그리고 낱개 7개. 두 번째 그림은 26. 그래서 낱개를 먼저 더하면 7개와 3개를 묶어서 10개를 만들고, 낱개 3개가 남았으니까 1의 자리에는 3, 그리고 10의 자리에 올라간 거 하나하고 다 더하면 모두 6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63 이렇게 해서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받아올림 있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여기는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올리는 받아올림. 그 다음에는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로 올리는 받아올림. 여기 보면은 53과 85를 더하는데 1의 자리는 그냥 더하면 받아올림 없이 3 더하기 5니까 8이 되죠. 낱개는 8, 그리고 10 모형이 50개와 80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50, 50 더하면은 100 모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100의 자리로 올라가서 100, 10 모형이 3개 남았으니까 138 이렇게 덧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로 받아올림 하는 것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하는 것을 학습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거 보면은 29 더하기 13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덧셈하기. 첫 번째 나온 방법은 29와 여기 나오는 13을 10과 3으로 나눠서 10을 먼저 더한 거예요. 29 더하기 10은 39 바로 나왔죠. 그리고 낱개 3개가 남았으니까 또 더해주면 42가 된다. 자, 두 번째 방법은 29와
13개에서 하나를 먼저 빌려줘서 30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9에서 하나가 더 있으면 30이 되니까 뒤에 있는 13에서 하나를 빌려와서 30을 만들고, 그럼 12개 남았으니까 30과 12개를 더하면 42가 된다. 이 방법으로 더했고, 또 다른 방법. 자, 29를 3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한 개가 모자라지만. 그래서 우선 30 더하기 13을 한 다음에 원래 없었던 하나를 다시 빼주는 거죠. 30 더하기 13을 하면 43이 되죠. 그리고 원래 없었던 하나를 빼주면 42가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2 더하기 1은 3, 그렇게 해서 30,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9 더하기 3은 12, 그래서 30 더하기 12를 해서 42를 만드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29에 3을 먼저 더한 단, 그 다음에 29에서 여기 1의 자리에 있는 3을 먼저 더하면 32가 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10을 더하면 42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덧셈을 하는 방법을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를 모두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거든요.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두세 가지를 뽑아서, 우선은 모두 어려워하면 한 가지라도 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개수를 늘려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받아내림. 1의 자리에서 빼는 거 보니까 5에서 7을 지금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있는 10의 자리에서 10개를 빌려와서 빼주면 8, 그리고 10의 자리를 그대로 내려써서 48이 된다는 것.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받아내림한 수를 빼주는 것. 그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1의 자리에서 1의 자리 4를 뺄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빌려와서 10 빼기 4로 만든 다음에 1의 자리는 6을 만들었고, 5에서 하나를 빌려줬으니까 4가 남았죠. 4 빼기 3은 1, 이렇게 해서 16을 만드는 받아내림 계산. 또 다른 방법은 5에서 7을 빼지 못하니까 10개 빌려와서 빼고 더하니까 8, 그리고 10의 자리를 빼주면 2, 이렇게 해서 28을 만드는 받아내림 방법. 여기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뺄셈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 보실까요? 45 빼기 28에서 먼저 28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30에 가까우니까 45에서 30을 먼저 빼줬어요. 근데 원래는 30을 빼주면 안 되고 28개를 빼줘야 되니까 2개를 더 뺀 셈이 되죠. 그래서 2개를 다시 더해줘요. 그래서 15 더하기 2는 17,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45를 50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먼저 빼는 거예요. 50 빼기 28은 22, 그리고 원래 있었던 수는 50이 아니라 45이기 때문에 다시 5개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22에서 5개를 다시 빼주니까 17, 이렇게 빼기 방법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28을 25하고 3으로 가른 거예요. 그래서 45에서 우선 25를 먼저 빼면 금방 20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3개를 다시 한번 빼주는 거죠. 빼고 빼는 방법. 25를 먼저 빼고 3을 나중에 빼는 방법. 그래서 17이 나왔고, 또 다른 방법은 45를 5와 40으로 가른 후 앞에를 가른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28을 빼면 12, 그리고 아까 있던 5개를 더하면 17, 이렇게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45를 15와 30으로 가른 다음에 5와 40이 아니고 15하고 30으로 갈랐죠. 왜냐면 30에서 28을 빼면 금방 뺄 수 있으니까 30 빼기 28은 2, 그래서 아까 남았던 15와 2를 더하면 17, 이렇게 뺄 수도 있겠죠.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본 다음에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위주로 학습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덧셈과 뺄셈의 관계식. 덧셈과 뺄셈은 거꾸로 하면 서로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4 더하기 6은 10,
그러면 거꾸로 하면 10 빼기 6은 4 이렇게, 10 빼기 4는 6 이렇게 덧셈 하나를 보고 뺄셈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꾸로 뺄셈식 하나를 보면 덧셈식 두 개를 만들 수 있겠죠. 9 빼기 6은 3, 거꾸로 하면 3 더하기 6은 9, 거꾸로 6 더하기 3은 9 이렇게 두 개의 관계 있는 덧셈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이제 두 자리도 보면은 23 더하기 39는 62, 거꾸로 하면 62 빼기 39는 23 이렇게 만들었죠. 거꾸로 62 빼기 23은 39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덧셈식 하나를 보면 뺄셈식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여기는 뺄셈식이죠. 32 빼기 17은 15, 빼기식이니까 덧셈식 두 개 만들 수 있겠죠. 15 더하기 17은 32, 17 더하기 15는 32 이렇게 두 개의 덧셈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네모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가 나와 있죠. 두 번째 보세요. 굿을 10개 중에서 몇 개를 잃어버렸더니,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몇 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놓는다? 네모로 놓는다. 구슬이 6개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구슬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식으로 쓸 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네모로 쓴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문제는 10 빼기 네모는 6입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을 충분히 연습을 한 친구들은 이렇게 네모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식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모르는 수를 네모로 나타내고 덧셈 뺄셈 식에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자, 네모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좀 전에 이 덧셈과 뺄셈의 관계식에서 함께 공부를 했었죠. 덧셈은 뺄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12 더하기 네모는 20, 이 덧셈을 뺄셈으로 하면 여기 있는 20 빼기 12는 네모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 빼기 12는 네모 8. 여기 보면은 17 빼기 네모는 8 이렇게 돼 있죠. 빼기는 또 다른 뺄셈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빼기는 17 빼기 8은 9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1 빼기 네모는 13에서 여기 빼기를 또 다른 빼기로 21 빼기 13은 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덧셈을 뺄셈으로, 뺄셈은 또 다른 뺄셈으로 네모 값을 구할 수 있다. 또 세수의 계산을 할 때는 두 개의 수만 보통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세 가지 수의 덧셈 뺄셈에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앞에 더하기를 먼저 하고 28 더하기 16, 그래서 44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 14를 빼준다. 그래서 30이 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 여기 앞에는 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빼기를 먼저, 34 빼기 19는 15, 그 다음에 더하기 18을 해주면 33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할 수 있게끔 세수의 계산을 하는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100의 자리수, 3의 자리수까지 학습을 했고, 2단원에서는 여러가지 도형, 그리고 3단원에서는 덧셈과 뺄셈, 아주 굉장히 학습 내용이 많았죠. 덧셈과 뺄셈에서 혹시나 학생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기를 바라고, 어머님,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